그럼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확실한 지방시대, 경북주도 지방정주시대로 재전환이라는 주제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행정부지사 김학홍입니다. 지금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님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이셔가지고요. 지방시대 대전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좀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이게 조나경 경주시장도 계시고요, 또 우리 이주석 전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지금 저는 아직 현직에 있지만은 이 보면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외교, 국방, 치안은 중앙정부의 또 고유사무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국방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방위군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교의 지방외교, 또 경찰도 보면은 치안도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외교, 국방, 경찰, 치안 이 세 가지 기존에 우리가 이건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을 했던 부분도 외교와 치안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도 오늘 스리랑카를 오전에 방문해서 스리랑카 총리와 새마을운동 협약을 맺고 현재 오후에는 그 현장 현재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기존의 잣대로서는 보면 안 되겠다. 시대가 변화가 있고 또 지방정부의 역량이 엄청나게 변하고 뛰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흐름을 이제는 과감하게 수행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그 축이 중앙정부 시대 중심의 중앙축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시대, 지방으로 축 대전환이 이루어지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업화, 우리가 7, 80년대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 산업화, 7, 80년대의 산업화에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는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인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한번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7, 80년대 경제 성장으로 대변화되는 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불균형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민주화 90대 이후에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좀 반성해 볼 필요 있다. 이제는 이러한 산업화에 따른 불균형 성장, 또 실질적인 민주화 실현을 이제는 지방화라는 것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화 단계, 민주화 단계, 이제는 마지막 3단계가 지방화 단계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좀 인류 국가, 또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최대의 서비스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소멸을 넘어서 좀 지방이 서로 경쟁하고 전성시대되는 이러한 미션을 우리가 함께 현장에 있는 분, 여기 계신 우리 연구자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배우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는 축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대개조, 기존에 있던 판을 좀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규제 개혁, 혁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찻잔 속에
태풍이 그쳤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판을 좀 흔들 필요가 있고, 이제는 크게 저희 경북상북도에 생각하고 있는 판은 국가 운영의 판, 그리고 경제 성장판, 의식 개선판 세 가지입니다. 국가 운영, 그동안 중앙 주도였습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중앙 정부가 그 권한, 그 역할 이상으로까지 자기 힘에 붙일 때까지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이제는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지방이 못하는 분야를 중앙이 지원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 그리고 정부, 국가도 중앙과 지방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운영판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할 때다. 경제 성장판도 그동안 대기업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이러한 판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은 이제는 지방이 변방이라는 이제는 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이제 중심의식,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내가 사는 곳이 나를 중심으로 의식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중심 사고 방식 의식에 또 앞으로 가야겠다. 또 역매칭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해서 지방에다가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이 먼저 실행해 보고 이제는 중앙이 그것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역매칭의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똑똑하면 우리가 서울로 가라 했습니다. 이제는 똑똑하면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면은 지방에 남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방 현실은 조금 우리 경주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방에도 근무해보고요, 또 기초에도 근무해보고 광역 또 행안부 근무해 보면은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른 데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의 삶을 높이고 국가를 좀 더 행복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 근데 그 지방이란 것은 지금 그거와는 정반대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지금 GTX 때문에 뭐 자기 지역 나와 달라, 구간을 바꿔달라, 기간을 단축시켜달라. 왜 그렇죠? 단축 이런 것 전부 다 혼잡 비용입니다. 너무 과밀화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뭐 100대 기업 또 정보라든지 돈의 흐름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해결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지방은 보면은 수도권은 과밀된 혼잡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면은 전국이 지난해 0.78입니다. 근데 실험 보면은 경북은 0.93이에요. 전국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시면은 서울이 0.59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0.49예요. 실험 보면은 서울도 지금 소멸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하니까 서울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서울도 줄고 있고요. 서울의 강남도 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도 높고요. 여성의 자살도 높고. 자, 그러면 그동안 수도권이 이렇게 번창한 것은 수도권이 잘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은 지방에 의해서 그동안 그게 지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밑에 뿌리는 밑바탕은 지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때문에 된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재, 우리 문화관광연구원장님께서 조금 전 인력의 유출, 사람의 유입 문제를 했었는데요. 실은 그동안 서울이 팽창한 것은 지방에 괜찮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모여서 집중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갈 인력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방 소멸의 문제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신다면은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은 지방이 이렇게 탐구한 결국에는 국가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성이 지금 실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가 제일 많은 지방 소멸 대표적인,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자체가 의성군인데요. 실은 출산율은 1.46로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호 사촌 시범마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유입해 오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도 하고 있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바라본 경북의 어떤 저출산 문제, 또 의성의 지방 소멸의 문제는 오히려 서울보다는 훨씬 낫고 오히려 서울이 소멸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에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방에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이런 걸 좀 바꿔서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받고 좀 취업해서 이 지역에서도 수도권처럼 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책무로 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이 지방시대의 전환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를 한 2달간 거의 3달 가까이 다쳐서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요. 제가 다리를 다쳐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정상적으로 했던 게 거기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고요. 그동안 우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집중화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지방은 피폐화되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많은 각종 교통, 뭐 지하철부터 해서 GTX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 것 당연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복잡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하기에 지금 좀 더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공감도 했었고요. 또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방향이느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 이제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좀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지방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도 그동안 이러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결행을 촉구할 그게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시대로 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고 있지만은 뭐 그건 또 하나 방법이고요.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청년 정주 4대 패키지에서 교육과 취업, 주거, 결혼에 관한 4가지 분야 4대 패키지고요. 또 완전 돌봄, 요즘 뭐 경단녀로 대표되는 여성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보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래서 그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돌봄에 관한 3대 패키지, 출산과 보육, 돌봄, 그래서 전체 7가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청년 정주 4대 패키지는 1시군, 1대학, 1특성화입니다. 1특성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시군과 대학을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경북에는 23개 시군이 있고요. 7일자로 이제 군위가 대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22개 시군인데 뭐 경산처럼 대학이 밀집된 곳이 있는 반면에 청송, 뭐 영양, 봉화, 뭐 성주, 고령 많은 지역은 대학이 또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취업을 목표로 그 지역을 떠나는데요. 이런 지역에 우리의 대학을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시군과 대학과 기업체 연결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은 뭐 등록금 저희들 무상 지원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일반 회구를 해서 저희들 올해 연말까지 시군에 컨설팅도 하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관련은 뭐 등록금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요. 취업 관련은
실험 보니까 이게 괜찮은 기업이 없다 보니까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괜찮은 기업이라는 것은 임금도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수준의 완벽한 임금 보전은 안 되겠지만은 좀 비슷하게 저희들이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가지고 이제 2년 근무 후부터 저희들이 임금 보전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2, 3년 근무하고 소위 그 경력을 쌓은 다음에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또 우리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직접 주면 좋은데 상당히 힘든 경우는 그 차액만큼을 우리가 R&D와 같은 기업 성장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10년간 주거비 지원도 있고요. 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청년들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뭐 결혼 지원금 있고요. 그 돌봄의 출산은 각 시군에 지금 만약은 출산 장려금 외에 저희들이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이런 경북만의 사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그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소방서 119 이는 항시 현재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 119 아이 행복 돌봄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5개소에서 더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이런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K-UCT입니다. K-UCT는 이 대학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 지역의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유닉해서 그 다음은 청년들이 청년 중심의 그러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그걸 저희들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1000명 100억 요거는 전라북도 남원의 서남대가 지난 2018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되기 전에 서남대 학생이 1000명이었고요. 매년 학생들이 한 100억 정도를 지역에서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지역 내 상가가 76곳, 원룸이 47개소가 폐업이 됐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지역 경제도 많이 떨어졌고요. 남원시 인구도 한 6천 명이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정말 괜찮은 대학, 단단한 대학이 계속 남고 있고 대학에 어떤 정리도 필요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아주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학이 그 지역에서 탄탄히 뿌리 박아서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학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대학도 보니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뭐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지금 시군하고 우리 전문가하고 대학하고 함께 컨설팅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K-UCT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대학이 인재 유출의 방지 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외국인들한테는 K-드림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우수한 청년들이 남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통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뭐 지역 대학 또 기업, 지방 정부의 상생 협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의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과 그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서 주거 안정 시스템도 만들고 정주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좀 정주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저희들에서 전체 실무 간담회 또 인력 양성 체계 협력도 맺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 1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3개 시군은 구체적인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K-UCT는 크게 3가지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시형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기업의 수요도 있고 또한 대학도 있고 또한 이 정주 여건도 그나마 괜찮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대표적인 예로 구미의 반도체 UCT, 그리고 포항의 2차 전지 UCT가 되겠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SK 실트론동 SK 계열에서 4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다 요구한 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실무 인력들이 3,880명이 필요하다. 이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경북에서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양성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금호공대, 구미대, 구미전자공고, 금호공고 등이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산학협력 과목도 배우고요. 또 3학년 때 기업체 실습도 들어가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요즘 그 2차 전지 여기 양극재 관련인데요. 포항 같은 경우 에코프로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아주 수요도 많고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력에서 한 3,300명 정도 인력 필요하다. 우리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이 인력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다가 제공해 주겠다. 물론 그전에도 대학에서 공부한 인력들이 기업체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포항 쪽 인력을 분석해 보니까 울산대 또 대구 지역의 모 대학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계속 들어와도 괜찮은데요. 우리 지역 학생들은 잘 몰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고 기업이 필요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까지 보완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텍, 한동대, 제철공고에서 이러한 정주 여건도 포항 청춘센터 등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형입니다. 여기는 대학이 없고 또 마땅한 기업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보면은 의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의성이 보면은 지금 그동안 바이오 생명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이오 생명 관련해서 세포 배양 UCT를 만들 계획이 있고요. 영남대는 경산에 있지만은 영남대에 세포 배양 연구소를 의성하고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의성 캠퍼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실습을 하고 기업체에 나중에 취업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 연결시켜 주었고요. 여기 기업 유치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금 의향서 제출한 기업도 있고 일부는 와서 현재 스타트업 단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위해서 안개의 LH 행복주택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워라벨 문화센터도 현재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또 2호 사촌 시범 마련 우리 도에 특화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주거하기에 완전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그렇겠지만 최대한 청년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BYC 아시죠?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이 지역도 보면은 대학도 없고요. 또 특화 산업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은 많은데 특화 산업을 어디에 둘지 또 기업도 보면은 거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특화 산업을 우리 이 지역은 이런 산업이 좋겠다 해서 함께 논의해서 특화 산업도 선정해서 함께 가는 공동 기획형이 되겠습니다. 청송은 항노화 UCT를 해서요. 대구 카톨릭대에서 항노화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또 관련 학과가 청송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민의 프로그램도 해서 거기 온 학생들이 청송 지역의 학생들이 대구 카톨릭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봉화는 바이오메디, 영양은 식품 가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해온 거 아니냐?
산학 협력이 그동안 많이 해왔다. 그거와 차이가 뭐냐? 물론 지금도 보면요, 대학이 어떤 시군과 MOU 맺어가지고 센터도 만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센터 개념이 아니고 대학 캠퍼스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1, 2학년 또는 3학년, 그거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시군과 경산이라든지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요. 현장에 가서 1년, 2년은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그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시군과 우리 도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캠퍼스를 만들어서 정주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까 K-로컬 7대 프로젝트라든지 K-UCT라는 게 결국에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지방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결국 도민 행복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 보니까 이러한 행복의 3대 비결이 있다고 그럽니다. 핀란드가 그 행복지수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1%에서 승자 독식하는 사회가 아니고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대졸자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지방대학 나와도 자존심 있게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살아도 나름대로 좀 인프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경북이 먼저 선두로 나가고 또 다른 지방도 함께 나아가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이론적으로 또 체계화시키고 또 전문가들의 고견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은 현장 검증이랄까요? 또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는 지방시대 선도 국제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12월에는 지방주도 신성장 모델, 우리 경북이 현재 이런 모델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고견도 더 들어보자 해서 이런 지방시대 신성장 모델 관련해서 국제학술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10월 달과 12월 달 국제 컨퍼런스와 국제학술대회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지방에 대한 애정, 경북에 대한 관심 더욱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이런 지방 주도의 모델이 좀 현실성 있게 나아가고 또 그러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인재가 서울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로도 가고 지방에도 남고 또 우리 지역 스스로 인재를 키우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그래서 기업이 오고 그 기업이 그 지역과 또 그 문화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초인류 국가에 진입하는데 우리 경북이 앞장서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경북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또 좋은 제언 해주시면 저희를 도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